제가 오늘 이 강의 제목으로 잡은 것은 Impossible is nothing. 이것은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예, 세계적인 스포츠웨어 회사의 광고 문구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nothing. 우리 애터미 세븐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맨 번째가 드레스업. 이것은 외모를, 복장을 깔끔하게 하자. 심리학에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게슈탈트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이라든가 사물을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첫인상이라는 게 있어요. First impression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첫인상이 가장 강하게 남는답니다. 그런데 그 첫인상에서 받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하면 적어도 60번은 만나야 첫인상을 바꿀 수 있답니다.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해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첫인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두 개인데, 하나는 그 사람의 외모의 준수함, 또 하나는 복장, 두 가지랍니다. 클린업, 샷업, 쇼업, 샷업, 페이업, 그 다음에 치업이 있는데요. 이건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고, 오늘 제가 주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 never give up입니다. never give up.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폴 마이어,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의 90%는 진짜로 실패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다만 그만두었을 뿐이다. 어떻게? 이 사람도 맨 나중에 결론에서 이 사람은 다시 설명하겠지만 가장 불우한 환경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대부호입니다. 그 밑에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 40개가 넘는 미국의 아주 거부 중에 한 사람인데,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자기가 연구를 하라고 연구소를 만들어 연구를 했어요. 자기가 성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은 돈이 없어서 대학 중퇴를 했지, 거기다가 말더듬이었지. 그런데 세계적인 보험 세일즈왕에 대해서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람이에요. 말더듬이가 어떻게 보험 세일즈맨이 됐을까라고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포기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헨리 포드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헨리 포드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은 이 헨리 포드의 덕분입니다. T형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대중화시켰습니다. T형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는요, 자동차는 귀족들이 자기 사치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자동차였는데, 헨리 포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자동차가 꼭 귀족들의 사치품이만 하는가? 일반 노동자가 타면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동차를 싸게 만들어야 돼. 그렇죠? 싸게. 그게 T형 자동차예요. T형 자동차를 만들면서 A라는 간부에게 물었어요. 자네 이런 자동차를 이 값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A, 현재 기술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이 맞네. B라는 간부에게 자네 이런 자동차를 이 값에 만들 수 있나? 그러니까 만들 수 있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C라는 간부가 있다가, 아니 사장님 누구 말이 맞습니까? 만든다는 사람도 맞다 그러고 못 만드는 사람도 맞다 그러고 누구 말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만든다고 생각한 놈은 만들고 못 만든다고 생각한 놈은 못 만드니까 둘이 다 맞는 거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제 빈곤으로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혹시 내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난 참 게으르게 살았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이러고, 난 밤에 자려고 파김치가 돼서 그렇게 일했는데 왜 빈곤으로부터 탈출을 못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구태의연한 패러다임을 가지고는 탈출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가난으로부터, 즉 어려운 환경에서 성공한 현자들이 누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지 않으면 누구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없습니다. 비행기가 이륙을 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왔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가장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나요. 왜 그러겠어요? 힘껏 달려야, 지상에서 힘껏 달려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이륙을 합니다. 이륙을 하는데 수직으로 올라가는가요? 그건 아니죠.
비스듬히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올라갈 때 게이지를 잘 보면요, 쑥 올라가다가 또 수평비행을 하다가 또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도 이거 똑같습니다. 요 지상에 처음 이륙을 할 때가 제일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가장 강력한 추진력으로 밀어붙이지 않으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륙에서 순환 고도로 올라갈 때에도 바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다가 수평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가서 순환 고도에 올라간다. 순환 고도에 올라가서 비행기가 날기 시작하면 그때는 엔진을 멈춰도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거기에서도 일정한 추진력을 뿜지 않으면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왜 그래요?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올라가게 바지가랭이를 잡고 늘어진 놈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늘어지느냐? 자존심이라는 놈이. 고정관념, 부정적인 생각, 결의 부족, 결심 부족이죠. 이런 생각, 그다음에 자고하는 마음, 열정 부족, 사랑 부족. 이건 우리 박광길 회장님 늘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건 가족이나 자녀나 부모나 또는 친인척 또는 형제간들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 부족. 과거, 내가 과거에 뭐 했는데. 그다음에 특히 직접적인 것은 화나게 하는 놈들이 있어요. 스폰서, 파트너, 고객. 아주 말을 험하게 해가지고 내가 애터미는 좋은데 그 인간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 지라드, 이름이 좀 우리말로는 좀 이상하지만 굉장한 사람입니다. 폴 마이어, 토마스 앤스. 자, 조 지라드를 한번 봅시다. 이 양반은요, 정말 불우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태리계 미국 이민자로 아버지한테, 이유 없이 아버지한테 꼬맹이 때부터 죽으라고 죽어 터졌어요. 아주 구타와 그다음에 폭언, 심지어는 파이프에 묶어놓고 이 채찍으로 8살 때부터 얻어맞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소년이 됐고 8살 때부터 구두 닦기를 하고 신문팔이를 해서 가족을 부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아버지한테는 두들겨 맞고 구타를 당하고 욕설을 먹고 쓰레기 같은 놈, 나 같은 놈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거다 하는 그런 폭언을 계속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도저히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못 이겨서 가출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35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가지의 직업을 전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쫓겨나거든. 가는 데마다 쫓겨나. 35세가 돼서 이제 34세 때 사업을 했는데 성공적이었는데 또 사기를 당해가지고 거액의 6만 불이라는 거액의 빚을 지고 이제 절망 상태에 빠지는데 겨울에 자기 집에 와 보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자기 애들이 굶고 있어요. 굶고 있어. 마누라가 우리 같으면 쌀쌀 돌 좀 달라 그러니까 주머니 없어. 왜냐하면 전부 차압당해서 아무것도 없거든.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세일즈맨이 됩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헨리 포드와 함께 고등학교도 졸업 못한 자동차 세일즈맨이 미국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입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분이에요. 무려 12년 동안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세계 자동차 세일즈 왕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분이고 지금은 거부가 되어 있는 분인데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 뭐냐면 자기가 첫 번째 차를 파는데 통상 세일즈맨들이 맨 처음에 차를 판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지 얼굴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또는 내가 무슨 차를 팔았는지 얼마에 팔았는지 또 내가 차를 팔기 위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는 자기는 아무 기억이 안 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 생각은 그 세일즈맨 얼굴이 식료품으로 보였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마누라하고 내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밖에 아무것도 없다. 훌륭한 세일즈맨이 되기 위해서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 절실한 것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세일즈에 필요한 행동이 우러나온다. 행동이 우러나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슨 방법으로든지 판다 그 말이에요. 나를 진정한 세일즈맨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간절히 원하면 통하게 되어 있다. 세일즈맨이 되었는데 기존의 세일즈맨들은 고객 리스트가 있어요. 고객 리스트, 잠재 고객 리스트를 쑥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세일즈를 처음 해보니까 고객 리스트가 없어. 리스트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전화번호부 인명편 2장, 상호편 2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첫 해에 세일즈 왕이 돼버려요. 첫 해. 어떻게 세일즈 왕이 됐는가? 그것은 뭐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 세일즈는 전쟁이다. 그래서 이 양반이 세일즈는 전쟁이다. 그런데 아무도 피해가 없는 전쟁이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상호 이익이 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승리할만 하지 않는가. 그렇죠? 사는 사람 손해 없죠. 애터미 제품 사는 사람 손해 있어요? 파는 사람도 승리하고 사는 사람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저 사람한테 자동차를 파는 것은 저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일이고,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 경제에 이익을 주는 일이다. 내가 이 사람한테 자동차 한 대를 팔면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 그러니 내 세일즈가 얼마나 훌륭한 일이냐, 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 하나를 거래하면 요 많은 노동자들이 먹고 산다. 그러니 우리는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죠. 폴 마야는 아예 태도가 전부다 그랬어요. 킵이 가난해가지고 깡통 들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놈이 벤츠를 타고 자기 앞으로 씩 지나간단 말이에요. 기분이 매우 나빠가지고, 아니 어떤 놈은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 타고 돌아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험 세일즈를 시작하는데 말을 더듬으니까 57번의 거절입니다. 57번을 보험회사에 찾아다니 다 퇴짜. 한 회사에 들어갔는데 3일 만에 퇴짜. 쫓겨나요. 그런데 결국은 쫓겨나면서 뭐라 그랬냐, 당신들은 지금 세계 제1의 보험 세일즈맨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곧 후회할 거예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후회하게 됐어요. 단 3년 만에 기네스북에 올라갑니다. 보험 세일즈 왕으로. 그래서 지금 백만장자가 되어 있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하는 얘기가 간절함이에요. 당신이 무엇이든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하게 원하고 진정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 연긴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삶의 질을 변화시키기에 필요한 것은 필요한 그 무엇이란, 첫 번째, 난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다시 말하면 태도다. 태도. 당신의 마음가짐이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다.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또 무언가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문제는 그 결심을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으로 옮기냐에 달려있다. 자, 여러분 반드시 아주 결단을 내려서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